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결정됐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지어야 할 부담과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 인상인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이 됐는데 4% 인상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 인상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13%로 4%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를 이미 통과했죠.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이제 인상이 시작됩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함. 이게 이제 결정사항이죠. 현행 41.5%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2026년에 6년부터 43%로 인상함. 예, 받는 금액도 물론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당장에 내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죠. 2026년 1월부터 매년 5%씩 올라서 2033년 13%가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3%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죠. 대신 소득 대체율도 일정 부분 오르지만 당장 보험료 지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되지만 느끼는 부담은 아마 가입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가 있을 거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을 거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4%가 완전 인상되더라도 근로자 본인 부담은 2%만 이제 인상이 적용되죠.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 9%를 이제 온전히 냈는데 국민연금 13%를 온전히 이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인상분을 100%다 부담해야 되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사업주 부담 그 반대가 제일 심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전체의 건강보험 그 국민연금 보험료가 2%씩 오르기 때문에 4.5%에서 부담료는 6.5%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한 인원이 만약에 이제 10명이다 그러면 이 10명의 인원이 전부 다 이제 2%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모두 부담이 크겠지만 체감상 따지면은 아마 지역 가입자가 체감상으로는 당장 느끼는 비중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사업주, 그 다음이 이제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 순으로 이제 아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4%가 올라 부담이 크고 사업주는 직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주일수록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 위주로 이제 뭔가 생산을 해내는 그런 사업장일수록 지금 이런 4대 보험료 인상은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월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4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이제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막상 이제 이게 4% 인상이 이제 2026년부터 0.5%씩 오르니까 체감상으로는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게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텐데 최종적으로 이제 2033년이 되면 결국에 이제 4% 인상이 완료가 되면서 월 부담해야 될 금액은 피부에 와닿는 정도의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적 완충 장치를 둠으로써 사회적 반발을 이제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사업자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1인당 6만 원씩 매달 60만 원의 보험료가 이제 추가될 겁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소득월액, 그러니까 소득월액 기준으로 지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죠.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고 만약에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67만 원 기준인 55만 3천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4% 인상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만약 4% 인상이 적용되면 최소 보험료 기준인 39만 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3만 5,100원에서 5만 700원으로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게 될 거고, 617만 원이 이제 최고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은 55만 5,300원에서 80만 2,100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월 최대 44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강보험에 비하면 국민연금 상한은 그나마 좀 낮은 수준이라 뭐 소득이 높은 분들께는 아마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최고 보험료, 이 보험료 인상 자체는 부담은 되겠지만 어쨌든 애매한 소득을 가진 이 중간계층이 이 보험료 부담은 가장 많이 느낄 거라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2023년까지 0.5% 인상률 적용 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변화는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9%가 적용되는 2025년은 최소 35,100원, 최대 55만 5,300원. 그리고 뭐 2027년이 돼가지고 10%가 적용이 되면 최소 39,000원에서 최대 61만 7천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1.5%가 적용돼서 최소 44,850원 그리고 최대 70만 9,55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2033년이 되면 13%가 이제 적용이 되고 이 적용된 금액이 이후로 쭉 이제 연결되게 되거든요. 이때가 되면 지금 최소 기준은 5만 700원, 최대 기준은 80만 2,100원까지 이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9만원, 최소 보험료가 39만원, 최대 보험료가 61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금액은 매년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갖고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행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소득이 같아도 매년 인상률이 적용돼서 국민연금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번 인상안이 결정되면 사실 저는 젊은 세대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의 반대가 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조용히 마무리가 됐고 사회적인 합의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 뭐 아마 모르고 지나가시거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부담이 아닌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부담이라 거센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제일 뭐 쉬운 게 소득공제 혜택을 좀 줄이거나 해서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쉽고, 이렇게 이제 당장에 티나지 않지만 시간을 길게 잡고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방식은 사실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최종 4%까지 인상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매년 0.5%씩 8년간에 걸쳐 갖고 이 인상률을 적용한다. 그러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크게 이제 이게 뭐 인상이 좀 되긴 되나 보다 이제 이런 느낌 정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느끼는 건 크지 않거든요. 특히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상률이 또 반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이슈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16% 정도를 이제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를 모두 이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6.09%를 부담해야 하죠. 뭐 물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그 반밖에 안 되니까 체감 훨씬 더 이제 낮은 비율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2033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이 그대로 이제 지금하고 똑같더라도 소득의 2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직 국민연금 관련 댓글을 보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갖죠.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 징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내고 버티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뭐 안 받을 거니까 가입 안 할래. 이걸 이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권보다는 노후 보장에 대한 그 필요가 더 크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 됐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고,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당연히 직장 가입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소득이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이제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국민연금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만약에 연체를 했다. 그렇게 된 경우 연체 이자가 붙고 연체 기간이 36개월이 지나면 강제 징수를 통해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실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압류당하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통장이 막혀서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다던가, 뭐 금전거래가 완전히 막히니까 이 통장은 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이제 이걸 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은 세금하고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 그 압류 통지 예고서, 그 국민연금 압류 통지 예고서를 보면은 채권 해서 예금, 카드 매출 대금, 뭐 증권사 예탁금, 민간 보험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강제 징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금 고지하고 있거든요. 보통 통장 압류되면 뭐 그때까지 버티시던 분들도 대부분 연체금을 갚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현금 거래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버텨봐야 어차피 이제 내야 하니까 사실 뭐 연체 이자를 물기 전에 내야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득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안 내고 버틴 게 아니고, 뭐 예전에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일정 기간을 제가 이제 그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안 냈던 기간이 있는데, 그거 뭐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덜 받으면 되겠지, 저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에는 연체금은 맥시멈 붙고 지금 이제 그 연체보험료를 분할로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으시도록 가급적이면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납부를 어떻게든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모두들 이거는 다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 저출산 이런 게 워낙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앞으로 낼 사람 부담만 늘리고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 조정액은 연금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사실 이건 뭐 아무리 세대 간 회계라지만은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의 이제 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가 낸 연금을 부모 세대가 받고 자식 세대가 내는 연금을 부모 세대가 이제 내가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세대 간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의 연금의 구조 개혁에는 사실 연금 수급자의 기존 과도하게 지급된 연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아마 지금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조금 받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돼갖고 연금 조정까지 당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 뭡니까? 과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굉장히 높았고 보험료율은 낮을 때 연금 수급이 결정된 분들은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고도 지금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죠. 게다가 예전에는 일찍부터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면서 지금 일부 나이에 따라서 이제 1년씩 계속 이제 늦춰받고 있죠. 처음 도입될 1988년, 이때는 보험료율이 3%였고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요때 이제 3%를 내고 자기가 이제 가졌던 소득의 70%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뭐 70%라고 하지만은 뭐 큰 금액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있을 거고, 이제 연금 보험료율이 조금 오르지만 소득 대체율이 꽤 높았던 시절에 연금을 개시하셨던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 재정 고갈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젊은 세대가 내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득 대체율도 소폭 인상하겠다고는 했는데, 요거는 국민연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뭐 약간의 뭐 눈가림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정도 인상이거든요. 중간에 소득 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70%에서 40%까지 낮아졌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에서 9%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13%까지 이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65세로 높아져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연금 수급액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편은 매번 수급자를 제외한 계속 가입자, 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연령층에 뭔가 이제 더 많은 희생을 계속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됐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금 수급 연령을 아마 70세로 늦추자는 논의도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을 생산 가능 인구를 70세까지 늦추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지금 평균 수명도 늘고 있고 건강 수명도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70세까지 늘리는 데는 뭐 크게 뭐 저도 반대 의사는 없는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수급 연령을 70세로 늦춘다 이러면은 가입 세대는 또 계속 이제 뭔가 이 다가서면 멀어지고 다가서면 멀어지는 이런 이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내야 하는 거고, 이미 받았던 분들은 전혀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희생 없이 계속 처음에 가졌던 그런 혜택을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이런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연금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개혁을 논의하는데 가입자의 보험료율만 인상한다는 얘기가, 야, 이거 진짜 이해가 되시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뭐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국민연금 그때 당시에 뭐 한참 논의가 개혁안이 논의가 될 때도 저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전 세대의 고통을 나눠야 하는데 미래 세대에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0.7명의 출산율, 뭐 OECD 절반 정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현재 보험료 4% 정도를 올리는 개혁으로는 다만 이제 시간을 좀 연장할 뿐이지 제도 자체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70년대생은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 2023년생은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지금 2024년에는 20만 명대도 지금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요 출생 인구는 엄청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진 인구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더 올리고 연금을 더 내야 되는 기간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많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내겠습니까? 어차피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뭔가 이제 좀 기간 연장을 위한 좀 단기 정책에만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땐 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출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앞으로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이거는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어떤 엄청난 감염병으로 대량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인구가 30년 후에는 전부 다 이제 요 연령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인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구로 이 많은 인구를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하나로 먹여 살린다?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부담만 늘리는 거, 저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65세로 진입할 연령대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 인구로 유입될 인구는 뭐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아유, 말 그대로 뭐 이거는 뭐 그냥 절벽이 아니고 수직 절벽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0.7명의 출산율은 부부 한 쌍이 0.7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명, 남녀 20명이 결혼해서 10쌍의 부부가 7명을 낳는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는 65%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지속성에 과연 이제 뭐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 세대의 어떤 문제만 무마시켜 놓고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로 넘겨 놓자. 근데 이제 정작 다음 세대가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다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입장이지만, 개혁이 너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하던 2022년이나 지금 2023년이 지난 2025년이나 뭐 중소기업 신입 연봉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제 취업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죠.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 근로자의 90%가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뭐 집을 장만하고 뭐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운다? 가능한가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아이들 최소한의 학원비 정도만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뭐 어지간한 연봉으로는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도 이제 뭐 연봉 뭐 1억 5천 2억씩 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고소득자를 제외하면은 한 1억 안팎의 연봉을 가지고는 아이들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면서 저축을 하고 뭐 집을 산다? 뭐 불가능한 세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현실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이기도 하지만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살아갈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희망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야 결국에는 뭐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벌써 한 앞으로 60년 정도, 그러니까 한 두 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대한민국은 과연 몇 명이나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뭐 암담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지금 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됐을 때, 그 소수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내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이제 어떤 뭐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지켜준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돼갖고 너무 대대적인 이제 어떤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급 세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걸 조금씩 같이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자식 세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